중요한 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인수분해 엑스칼리버 하는 거죠. 엑스칼리버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근데 인수분해 엑스칼리버가 안 통하는 경우에는 뭘 한다? 분해 공식을 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 해야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엑스칼리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고,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니들은 곧 뭐라고 대답하게 될 거냐면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풉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게 아니야. 알겠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정리를 하고 난 다음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쓴다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수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던가 말던가 하는 거예요. 굳이 조립제법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니들이 워낙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조립제법이요 라고 대답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푼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인수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결론 지읍시다. 인수정리라는 것은 x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본다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100도 넣어보고 1000도 넣어보고 넣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0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걸 찾는 게 인수정리다. 그럼 쌤 언제까지 넣어야 돼요? 넣을 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넣자? 상수항에 약수를 넣자. 그럼 상수항이 지금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3의 약수가 뭐죠?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거 하면서 그때 음수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상수항에 약수를 넣자.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다? 나는 상수항에 약수라고만 얘기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다. 됐나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문제가 안 나온다. 되나? 나오면 틀리면 되지. 그치? 나만 틀릴 거야? 아니지. 같이 틀릴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맞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와중에 맞춘 애들은 뭐 3분의 1도 넣어보고 2분의 1도 넣어보고 막 이랬다는 거야. 뭐 3분의 4도 넣어보고 이런 거 다 일일이 이게 지금 2차식이지 실제 시험에서 몇 차식으로 나올 거야? 3차, 4차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3차, 4차식에다가 이런 걸 하나씩 집어넣어서 뭐가 나올 때까지 0이 나올 때까지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분명히 이 문제를 맞출지언정 맨 마지막 문제는 구경도 못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차피 쌤 똔똔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올지언정 우리는 그냥 풀면 되죠. 그치?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내가 인수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야. 다시 합시다. 내가
고차방정식은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인수정리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 오, 그렇죠, 그렇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x에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나오게끔 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 거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민수야. 됐니?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뭘 넣을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대답할 것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됐죠? 해볼게요.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인수정리. 그렇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죠. 그럼 인수정리가 뭐예요? X의 무언가를 이용해서 0이 나오면 무언가를 찾는 거. 근데 X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건데, 아무거나 진짜 다 넣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쵸? 그래서 뭘 넣을 거예요? 상수항에 약수를 넣을 거예요. 되나요?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을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3차 방정식을 푸세요. 자, 바로 1번입니다. 얼마 넣을 거예요? 얼마 넣을 거예요? 제일 만만한 숫자가 얼마니? 1이죠. 1 넣으세요. 1 넣으니까 0 나와요? 네. 0 나오죠? 쌤, 이거는 예제잖아요. 예제니까 1, 2나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오게끔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실제 문제에서는 설마 1 넣어서 0 나오는 게 나오겠어요?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난번에 다 확인해줬지 않나? 내가 확인해줬잖아요, 그쵸? 동상고에서도 1 넣으면 0 나오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확인을 시켜드렸잖아. 그치? 그럼 됐지, 뭐. 야, 1 넣어, 그냥. 알겠지? 근데 1 넣었더니 0이 안 나와. 그러면 상수항, 약수. 근데 상수항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1은 무조건 약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되나요? 그러니까 1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안 되면 2를 넣기 전에 상수항을 좀 보시면서 얘가 만약에 3이면 2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3 뭐 넣을 거야? 3 넣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몇 차씩 따라 붙을 거야? 2차씩 따라 붙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간 2차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 아닙니다. 인수를 구하는 방법은, 즉 인수정리, 우리가 인수정리를 그냥 인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인수를 구하는 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1 넣어봤다 0 나오네? 그러니까 x-1 인수로 갖는다. 이건 인수정리예요. 이 조립제법이 아니라. 조립제법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찾는 방법이 조립제법도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조립제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또. 됐어요? 봐봐. 여기에 몇 차씩 올 거야? 2차씩 올 거야, 그치? 2차씩 뭐 올 거야? 2차 뭐 올 거야, 뭐? 몇 x제곱 올 거야? 그냥 x제곱 오겠지. 그냥 찍은 거야? 아니지. 뭐 보고 대답한 거야? x세제곱 보고 대답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쓸 수 있겠어요, x제곱? 되나요? 그러면 상수항은 뭐가 오겠어요? 상수항에는 마이너스 6이 올 거예요. 되나? 왜? 플러스 6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되나? 분배하다가 플러스 6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냐면은 상수항.
과 상수항이 곱밖에 없잖아. 지금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지금 간다고.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지금 뭐래? 가까워요. 이해돼요? 또 마이너스 6 되시나? 그럼 이제 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1차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시면 뭐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X 근데 마이너스 2X 2x제곱이잖아. 그러면 x제곱을 만들어낸 요소가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마이너스 x제곱이 만들어져야 마이너스 2x제곱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X 요게 첫 번째 방법. 짜집는 방법. 짜집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조립제법 하는 거죠. 조립제법 하시려면 개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쵸? 개수 불러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거를 얘가 0이 되겠고 한 x 얼마? 1 로 나눠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되나요? 그럼 이제 얘를 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 것을 또 확인을 하신다라는 거죠. 되나요? 네. 짜집는 게 빠르냐 조립제법하는 게 빠르냐? 조립 짜집는 게 빨라요. 봐봐. 이걸 쓰는 동안 이미 저거를 쓰는 동안 이미 여기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이미 이게 끝납니다. 저걸 쓰는 요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5 6을 쓰는 동안 되겠어요? 기본 틀 잡는 동안 이게 끝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있으면 되겠네. 물론 뭐 이거를 쓰냐 이거를 쓰냐에 따라 시간 차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겠느냐마는 한 10초 차이 날 수 있어요. 그쵸? 10초 차이가 나겠죠? 아닌가? 니들이랑 나랑 해볼래? 시간 재볼래? 아니요 한 문제에 10초를 아끼면 20문제면 200초를 아끼고 200초면 3분 20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오케이? 그러니까 한 문제당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어요. 한 문제당 10초씩만 아껴도 성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니들 시험 치다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야 10분 남았어 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죠.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잖아. 그치? 근데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5문제가 남겨진 상황과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3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심장의 박동수는 어떻게 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치?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예민한 과목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하나 잘못함으로써 그 밑으로 딸려 나오는 그쵸? 답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3분 20초면 3분 20초를 아꼈다라면 5문제 남겨놓고 10분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3문제 남겨놓고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10분 남았는데 3문제 나왔으면 뭐 괜찮네 가 되겠지만 10분 남았는데 5문제가 남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죠. 다른 거야 이게. 자, 아무튼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던 인수정리와 짝짓기를 이용하시던 3차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1차와 2차의 곱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게 있잖아요.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절대적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인수분해는 항상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2차 식에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방법 뭐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물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엑스칼리버가 되는 경우에는 엑스칼리버를 이용을 하셔서
인수분해를 하시고 나면 뭐 끝나겠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신다라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좀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쨌든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은 뭐 1,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방정식의 해는 뭐 그냥 구해지는 거죠. 되나? 그 앞에서 인수분해를 잘 하셨다라면 요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입니다.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요? 그럼 뭐를 인수로 가질 거예요? x-1을 인수로 갖겠죠? 그럼 몇 차씩 따라 붙을 거예요? 2차씩 따라 붙겠죠? 여기 얼마 들어가겠어요? 여기에는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인데 확인하시고 여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근데 요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뭘 하면 돼요? 조립제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조립제법 이거 숫자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동안에 그 숫자 쓰고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어쨌든 가능하면 짜집기로 해서 푸는 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바로 2번 이렇게 인수분 했고요. 추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실제 고등학교 시험지에서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가 마무리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얘조차도 엑스칼리버가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왜? 이 문제에서 니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은 요거 x-1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식을 교과과정대로라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구해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2차식에서 x를 구해내는 거 또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깔끔하게 내려와야죠. 그 문제가 쉬운 문제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좋은 문제고 이 문제는 그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다음 따라 분대. 자, 필수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나온다라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문제 다시 읽어주시고요.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인수정리, 그쵸. 자, 이 문제 3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쵸?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푼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들어가 있어? K가 들어가 있어.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여기서 3차 방정식이라고 적혀있는 저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보여? K가 보여. K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3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니라 그냥 인수정리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나오게끔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x에다가 뭔가를 넣는 행위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지? CK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또 가져야 된다고? 3차 방정식 또 중근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방법이 없잖아. 인수정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봤는데
어이씨, 이거 넣어도 0이 안 나오고 저거 넣어도 0이 안 나오고, 아씨, 이러고 있었으면 차라리 몰라도 아예 넣을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넣어야 되겠다, 즉 인수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야.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쫄려서. 되겠니? 그래서 민수야, 뭘 넣으면 되겠니? 뭘 넣을까요? 1 넣으시면 되겠죠. 쌤, 상수항이 2K인데 어떡하나요가 아니라 상수항이 2K고 뭐 100K든 뭐 어쨌든 뭐든 간에 상수항이 약수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일단 1과 마이너스 1을 넣고 만약에 넣었는데 0이 안 나와. 그럼 진짜 좀 어떻게 좀 쫄릴 수도 있겠죠. 그쵸? 오씨, 그러면 2K, 저게 2였으면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안 됐으면 이제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하면 되는데 2K잖아. 그럼 또 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은 1과 마이너스 1은 넣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넣으면 0 나와요? 네. 1 넣으면 0 나와요. 그쵸? 1 넣으면 0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인수로 가질 거예요?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그럼 몇 차씩 따라 붙을 거예요? 2차씩 따라 붙을 거예요. 이 2차식을 구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조립제법을 쓰시고 가능하시다라면 짜집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올 거예요? x제곱 오겠죠. 그 다음 상수항에 뭐가 올 거예요? 마이너스 2k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운데 뭐가 올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근데 x제곱이 없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돼요? x제곱. 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만들어지면 되잖아. 그럼 여기 뭐 오면 돼? 플러스 x가 오면 되죠. 그럼 플러스 x제곱이 만들어지지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계수 불러주세요. 1 마이너스 2k. 아니죠. x제곱이 계수를 불러야죠. 0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분배해서 2k. 나는 이거 하고 있을 시간에 벌써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개인 취향이신 거니까, 그쵸? 개인 취향이신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세요.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를 짜집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안 되시면 그냥 조립적보 쓰시면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립적보를 쓰는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짜집기를 하는데 조립적보를 쓴다라면은 나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립적보를 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간을 좀 아껴보자고 하라는 거지. 이걸 쓴다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건 절대로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짜지는 거 조금만 하시면은 지금 안 되시더라도 누구나 극복하실 수 있긴 한데 뭐 본인 선택이신 거니까 어쨌든 강요는 안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아까 우리 풀었던 예제 2번과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되나요? 그냥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중분이 나올 수도 있고, 즉 얘 가지고 뭘 하면 한 별씩 2제곱 마이너스 4ac 하셔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x가 뭐가 구해지니까 여기서도 x가 뭐가 구해지면 중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얘가 성립하려면 k가 1이 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k랑 여기서 구한 k랑 이용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꾸 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봐. 넘어갑니다. 괜찮나요? 이제
유제 8-5번인데 얘는 x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x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x에다가 1? 1 넣으면 0 나오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나? 대충 봐도 안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대충 쓱 대충 쓱 보고 이거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안 나오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A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a 제곱이 있는데 다른 그 어떠한 것에서 a 제곱이 없어요. 그러니까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봤자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0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짜 아까 그 쫄리는 상황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지금 a 마이너스 a야. 그럼 뭘 넣지라는 건데 a 넣으면 되죠. 어차피 상수항이 약수인데 A의 약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 1. A랑 1은 확실하잖아. A의 약수 1과 A. 다른 건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6이었어. 그게 더 쫄리는 거 아니냐? 야 1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되고 3도 넣어봐야 되고 6도 넣어봐야 되고 넣을 거 너무 많아. 근데 얘는 끼꺼대봤자 A잖아. 넣어봤자 1하면 A인데 이게 더 낫지 않냐? 근데 니들이 어쨌든 시험 때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는 확 쫄리다라는 거죠. A 그게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니까 학생이죠. 그렇죠? 그게 극복이 되면 선생을 하고 있겠지.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것의 실근이 1개뿐일 때 실근이 1개뿐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인수정리. 일단 인수정리를 해야 뭔가를 그 다음 뭘 하던가 말던가를 하는 거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9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 풀이는 뭐라고요? 인수정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주건이 바꿔냈던 그 대화 있잖아. 그게 이 파트에서 가장 메인,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통해. 그러면 그때 쫄아. 그때 가서 쫄라고. 오이씨. 이거면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오이씨, 이걸로 안 풀려. 그럼 그때 가서 쫄아라고. 왜 시작하자마자 쫄아? 돼요? 그럼 근데 문제는 그걸로 다 풀려? 아니야. 그걸로 다 풀리진 않아. 그걸로 다 풀리진 않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다 풀리잖아. 그쵸? 우리 겨울방학에는 그런 걸 배우는 거라고. 이 단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워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을 풀 수 있는 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몇몇, 소수의 몇몇, 이걸 벗어나는 거, 이거는 외워야죠. 근데 지금부터 외우면 니들이 기억을 하냐? 못하지. 그렇죠? 3월달 가서 4월달 가서 그때 2달 동안 또 빡세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시는 거라고 누차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를? x-1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x제곱. 그 다음 상수항이 뭐가 들어갔죠? 자, 상수항이 뭐가 들어가죠? 상수항이 뭐죠? 여기 상수항이에요. 그쵸? 상수항과 상수항이 곱해져서 상수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짜집기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K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쟤를 만들어낸다. 얼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마이너스 K 0을 만들어내야죠. 이해돼요? 0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해돼요? 네. 민수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근데 얘가
실수가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된대. 근데 지금 이미 여기서 실수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된다는 거야? 허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별식 쓰시면 되죠. 됐어요?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쵸? 그쵸? 3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꾸 뭐가 나와요. 자꾸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뭐 판별식이라던가 풀다 보면 이제 두근, 합고 뭐 이런 것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렇겠어? 3차를 인수분해했더니 1차와 2차로 찢어지는 거지. 2차가 자꾸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고3까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2차에 관련된 것들,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거요? 그러면 저 가운데 x 구할 때요. 네. 두 개 더하면 0이 돼야 돼. x는 제곱이었죠. 여기 x제곱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짜집기 요령이 이거야. 얘 보고 얘 구하고 상수 보고 얘 구하고 x제곱 보고 요거 구하고. 됐어요? 오케이? 요령을 좀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서 요령을 좀 터득하세요. 이거 그냥 요령인 거니까. 조립제법도 요령인 거잖아요. 방법이잖아요. 방법. 내가 백날 앞에서 내려올 때 더하고 올라갈 때 곱하고 내려올 때 더하고 올라갈 때 곱하고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이 직접 뭐 한두 번 해보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그쵸?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인 것은 인수정리야.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봐야지. 마이너스 1 넣어봐야지. 안 되네. 그럼 상수항이 b니까 b 넣어봐야지. 안 되네. 마이너스 b 넣어봐야지. 안 되네.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게 3차 방정식에서 모든 문제에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예외가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 그럼 그 유형들은 그냥 외운다. 오케이?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주어진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풀었더니 x가 몇 개가 나올 거야?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3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1 플러스 i라는 거야. 그치? 근데 하나가 1 플러스 i면 또 다른 하나는 뭐였을 거야? 1 마이너스 i 였을 거야. 그치? 자, 그때 니들 눈이 지금 여기에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갔어? 네. 니들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니들은 갈 필요가 없다 또 얘기를 했어. 왜? 적혀 있을 거니까. 근데 니들은 또 안 적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다음에 근거하에서 켤레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네, 됐어. 아니요, 그냥 적혀 있을 거니까 안 봐도 돼.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이. 그치? 일단 그거부터 만들어. 왜?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한 번에 세 근이 딱딱딱 나와? 아니잖아. 일단 3차를 몇 차와 몇 차로 찍고 1차와 2차로 찍고 1차에서 나오는 거랑 2차에서 나오는 두 개를 최종 3개로 보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2차에서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은 켤레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따라서 요거 두 개가 그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었을 경우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됐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또 두분 문제가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두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두 근을 이용해서
2차식을 복원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분의 합에다가 얼마? 두분의 합이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분의 곱이 얼마죠? 두분의 곱이 얼마예요? 2죠? 되나요? 1-i랑 1 플러스 i랑 곱하시면 하차 공식 쓰셔서 곱하시면 2가 나와야 됩니다. 2에다가 는 0 붙이고 맨 앞에다가 x제곱 써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두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일 것이다 라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럼 여긴 뭐겠어? x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만들어져?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저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풀어제 계시면 A랑 B가 다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문제는 두 실수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얘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나? 이게 경항기출이라고 이게 한근이 2 플러스 i면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i. 그러면 얘를 두 군으로 갖는 2차식이 있었을 건데 두 군의 합이 얼마니까? 두 군의 곱이 얼마니까? 두 군의 합에다가 x 그럼 이제 딱 보는 거지.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가 숫자여서 얘를 봤다라면 이번에는 상수항이 숫자니까 저거를 찾아내는 조합을 봐야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 시험과 뭐 해가지고 A, B 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3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오히려 메인 내용은 뭐에 더 가깝다? 2차. 2차가 겁나 중요한 거야 어쨌든. 알았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 이유 뒷단원은 정말 내가 이번에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